아까 서두에 의료 정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필수 의료라는 단어가 요즘 뉴스나 제를 통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병원장님께서 대한병원협회의 일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필수 의료에 관련한 정책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건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수 아닌 의료는 없습니다. 사실은 피부과가 필수 아닌가요? 외국 같으면 자외선 높아서 피부암 많거든요. 필수과예요. 이 필수냐 아니냐를 논하기에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서는 그 필수 의료를 논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 의료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는 분만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분만하는 의사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 10시, 밤 12시에 분만하는 의사 찾기 어렵죠. 그런 병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간 응급 의료가 저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낮에 진료가 일어나는 것은 다들 가능해요. 소아과도 낮에 진료 못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그다음에 야간에 일어나는 진료들은 사실은 갈수록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근데 이거는 세대의 흐름이라서 자꾸 저는 이제 의사의 사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대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저희들 세대 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 세대들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일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밤새워 일도 하고.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사실은 가난한 적이 없었던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야간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전공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인데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많이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하겠다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쉽게 말하면 제 영역을 이야기를 하면 수부세부 전문의가 한 240명 정도 돼요, 전국에. 그 다음에 야간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이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 따지면 한 50명 될 거예요. 야간에 수술이 가능한. 근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밤에 피가 철철 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대학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에도 수부세부 전문의는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명에서 2명. 그분들이 야간 응급을 수행하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날 또 정상적으로 오는 수부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분들을 야간 응급에 투입하기 시작을 하면 진짜 낮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의 분배를 사실은 우리가 해주면 지금 이 난국을 지금 문제들이 좀 통일이 되고 그런 정보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이제 수부세부 전문의가 8명이 있는데 야간에 6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당직을 쓰니 의료진이 버텨내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인원을 보강을 했는데 문제는 수부세부 전문의를 8명을 뽑을 대학병원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분야라. 그러면 야간 응급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정보를 오픈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야간에 이런 분야를 갈 수 있는 병원. 제도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알선행위에 들어가서 현재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데 이건 나라에서 해주시면 돼요. 권역응급이나 지역응급센터에서 야간에 손에 관해서 봐줄 수 있는 병원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오는 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없거든요. 지금 아기가 아프면 여기서 이제 아기 아픈 분들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대학병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대학병원에 야간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병원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저희들도 당직을 쓰지만 화상 전문병원 일반외과가 당직을 써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병원도 소아과 쌤들이 당직을 쓰고요. 분만 전문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도 당직을 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권역응급 체계에 우리가 접목을 하면 사실은 여기 옆에 있는 부천 순천향이 수부세부 전문의를 8명 둬서 당직을 돌린다 불가능한데 거기 오는 환자들은 예손병원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수부세부 전문의가 8명씩 도시마다 있어야 될 이유는 또 없어요. 그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나눠서 뭐 경기도에 하나, 경북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충남북하고 전남북을 묶어서 하나. 그렇게 해서 수부세부 전문의가 한 6명 정도씩 당직을 쓰면 사실 전국 권역을 커버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부세부 전문의를 500명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커버하자. 그럼 사실은 인력 낭비가 되죠. 저는 지금 필수 의료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사실 정보의 비대칭과 이 정보를 공정하게 이제 운영하느냐인데 그건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심장병이든 세종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심장흉부외과 당직 쓰고 심장내과 당직 쓰고 소아흉부가 당직을 쓰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아플 때 세종병원 가야 된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보다 대학병원 근육응급을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만 하면 여기가 지금 포화 상태니 옆에 있는 세종병원을 가라 그러면 2명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수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당장 급한 거는 자원의 배분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빨리 공정하게 기능적으로 빨리 배분을 해서 그 기능을 맡을 병원들을 해서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권역, 중증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의 정보를 집합해서 나눌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게 참여하겠다는 자원들을 배분을 적절하게만 하면 가능한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 이제 지역, 권역, 중증 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오히려 더 역행해서 필수 응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의대 정원이나 이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저보다 더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될 문제고 저는 약간 전문 병원을 활용을 해서 야간 응급, 야간 필수 응급에 대해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필수 의료가 지금 화두가 된 게 작년에 간호사가 본인 대학병원에서도 그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때문에 아마 이게 증폭되고 널리 좀 알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도 저렇게 대학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케어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사화도 많이 되고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병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권역별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적어도 지자체 도별이든 아니면 뭐 권역별이든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잘 알려지고 그 권역을 나눠서 의료기관이 그렇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셔야 돼요. 사실은 부천 순천향 상급종합입니다. 저희들 같이 있어 보면 열심히 하시고 다들 노력 많이 하세요. 거기는 사실 중증 환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응급학과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경증 응급, 사실은 환자들이 경증 응급이냐 중증 응급이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면 경증일까요, 중증일까요? 사실은 경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는다고 사람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손목 위로 올라가면 또 달라져요. 이거는 중증입니다.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환자들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응급의학과나 이렇게 그 분야 선생님들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손가락 잘린 걸로 순천향 가서 뭘 해달라 그러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걸 해결을 못한다가 아니라 거기 투입돼서는 안 되는 인력들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손목 이상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에 문제가 있는 절단 환자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손가락 잘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응급이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6시간, 8시간 지나면 이제 영원히 없이 살아야 돼요. 그걸 해결해주는 병원이 진짜 필요한데 권역응급센터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게 투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빨리 그럴 때는 그런 경증 응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뭐 골절이나 골절 중에서도 중증은 있어요. 생명을 위태로운 옛날에 전북에서 이제 애기 골반골 골절 그건 중증입니다. 그거 저희 병원에서 전문가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끝나고 중환자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판단들은 골반골절을 순천향에 저희 병원에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이 있고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는 골절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경증 골절들 있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부서졌어도 생명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보낼 병원들이 병원끼리 사실은 그러면 이제 유인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져서 여기에는 어떤 병원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배분을 해라. 그렇다고 그 커뮤니티에 모든 게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수의접합이 부천에만 발생하는 환자들로 이걸 유지하면 정부나 다들 부담이 크거든요. 지자체는. 그럼 경기도를 커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디서든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자체 단독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대학병원들이나 이제 권역응급센터에 그런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생기면 이 정도는 전국을 컨트롤하는 데 보내면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도 손가락 절단은 살릴 수 있거든요.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 환자들 옮겨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골반골절은 옮겨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없고 정부 주도하에 권역응급센터들이 해야 될 문제겠죠. 예, 이제 인터뷰 말미에 미션이 저희가 이제 디챌린지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연습 안 했어요. 예. 아까 물어서 야, 그 20명이 뭐가 어렵다고 그걸 못해 그랬는데 박진식 이사장이 19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아까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수 있으니까 예,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수명을 예. 이게 먼저 여기 이야기하고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생각 거예요. 못해요. 먼저 이야기하고 늦게 이야기하고가 뭐 아, 전혀, 10밀도의 전혀. 차이거나 예,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죠. 제가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할게요. 그래야 윗사람들이 좀 덜 억울해하니까. 병원에 이제 백성숙, 문재호, 도연래, 김민선, 그다음에 김수연, 그다음에 문재호는 했고, 그다음에 정세호, 이게 순서 막 틀리게 되겠다 진짜. 김상훈, 그다음에 저기 박선영, 그다음 전은영 몇 명까지 했어요? 최관택, 안한주. 진짜네. 숙명이 안 되겠다. 쉽지 않아요. 시간만 잘 보고 몇 명 했는데 몇 명? 미션 성공한지 여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10명밖에 벌써 안 돼. 큰일 났다. 벌써 15초 남았습니다. 이채라, 그다음에 이경민, 그다음에 김세훈, 김세민, 그다음에 김지혜, 그다음에 마지막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예. 하려니까 하여튼 다음 주자를 좀 지목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이게 국립대학병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는데 저는 전문병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전문병원이 저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지금처럼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게 왜 나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대학병원이 생기면 그 대학병원을 메꿔넣기 위해서 어딘가서는 시프팅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는 분들이 대부분 지방병원입니다. 지방에서 좀 더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다시 일어나면 지방에서 의사 부족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나 구하기 쉽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책을 그렇게 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저는 필요한 정책은 전문병원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대학병원이 모든 과를 다 잘할 수 있게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대학병원이 난 산부인과 전문을 하겠다고 산부인과 의사를 20명을 뽑아서 분만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에 분만을 위한 시설이 그렇게 커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들은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 생명하고 관련 없이 꼭 필요한 병원들은 전문 병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린이 병원, 전문 병원 중에서 우리 아이들 병원에 정성관 선생이 아마 어린이 소아 정책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던 전문 병원에 어린이 병원을 처음으로 인정도 받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는 저보다 이제 어린이 병원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야간 진료부터 해서 정성관 선생이 그 다음을 하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는 성공 못 하시겠지만 이런 딱딱한 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들을 다뤄주는 이런 인터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홍보가 되려면 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필수 의료는 자극적인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이런 쪽으로 하시면 저기 홍보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도움 되겠죠. 뭐 사실 의료 정책은 일반인들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갖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메디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런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스마트도 그렇고 국립대병원은 어차피 이제 연구중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시대적 사명이고 임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연구중심으로 가고 임상은 이제 좀 그 의료전달 체계에 맞춰서 내리는 거랑 국립대병원이 결국 스마트 헬스 선도하고 연구 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제가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박수 한번 치고 끝내자.